PPT 자료 보이시죠? 예? 네, 어, 우리가 좀 교육 내용 자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번 교육들은 뭐 실습, 실기, 예,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좀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교육 내용들을.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되도록이면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넣으려고. 음, 그리고 저 성공 도장의 조건은 우리가 계속 차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 도장만이 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없을까? 그래야 남들처럼 똑같이 해가지고는 차별화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도장의 차별화를 위한 첫걸음 입관율을 높이는 과학적인 체형 분석 상담, 그다음에 태관율을 줄이는 실정형 운동상의 처치, 그래서 도형의 전문성과 신뢰를 완성하는 게 핵심이다. 네. 딱 두 가지죠, 그죠? 네, 입관율을 높이는 과학적인 체형 분석 상담, 네, 태관율을 줄이는 실전형 운동상의 처치. 근데 이 두 개가 따르지 않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희들이 공부할 때, 그죠? 요 두 개만 집중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녀가 다닐 좋은 체육관을 선택하실 때는요, 입관 시 아이의 몸 상태를 분석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격도 다르고, 체력, 체형도 다르고, 배우려는 목적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술의 기술만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몸 상태를 분석해서 아이에게 꼭 맞는 맞춤 운동으로 운동성이 없는 즐거운 무술을 배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 가맹돼 있는 도장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걸로만 상담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체험 분석을 통한 상담법,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관에 발생하는 모든 운동장애를 처치를 위한 통한 태관 방지, 또 우리가 계속 했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성장통이라고,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라며, 아니,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평발이라며 2주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요? 근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죠.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몸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인간 상담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운동상해 처치인데 그거를 할 때 몸 상태를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죠. 지도자가. 그죠? 몸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야죠. 이 친구가 발목이 왜 아픈지, 족저근막염이 왜 생겼는지, 그죠? 예. 성장통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저희가. 자, 그 다음에 부모한테 그거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부모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그거를 설명했으니까 그 상해를 입은 아이를 갖다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자, 몸 상태를 이해하고 그거를 부모님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몸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이 신뢰받는 도장의 차별화 포인트이며 퇴관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퇴관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상담법을 제가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보다는 관장님들이 지금 아이들의 운동 상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더 높고요. 이번에
태권도 박람회 갔을 때도 거기다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100% 100%. 운동 상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체형 분석 상담은 후순위더라고. 그래서, 근데 체형 분석 상담이나, 어, 운동 상해 처치나 같이 봐야죠. 몸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이것도 상담이죠. 똑같은 상담이. 이것도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가 아이들의 몸을 우리가 확실히 어떤 상태에서 그러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우리 특히 막 그 체육관에 운동 가르치다 보면 말 정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막 집합했더니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예, 저희들 말을 전혀 이렇게 듣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어, 몸에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상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저한테 온 아이도 그런 아이가 좀 있어서, 예. 근데 그 아이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운동하는 곳이 아니니까 상담을 하는데 계속 몸을 막 움직여요. 근데 고등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심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ADHD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도 가졌을 거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아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몸 상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우리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병원에 있잖아요. 정형외과. 그 정형외과 가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요. 정형외과 가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아침에 일찍 가든지 9시니까 한 7시 반이나 8시에 가서 기다리면 좀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가면 보통 2시간 정도 기다려요. 근데 똑같은 정형외과라서 약을 처방하거나 그다음에 뭐 주사를 놔주는 거나 하고 물리치료 정도 거의 투수치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조그만 그 동네 정형외과인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님이 많냐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손님들한테 그 손님들 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저는 우유만 저기 예. 먹으면 엑스레이 보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굉장히 친절해요. 예.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자기 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어떻게 치료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병원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다쳤다든지 발목이 아프다든지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족저근막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발목이나 그 족저근막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앞꿈치 발 앞꿈치 쪽으로 아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왜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 처음에 내가 입간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표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이들 몸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즘에 그 도장들이나 그다음에 줄넘기 학원이나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아이들이 뒤꿈치나 발바닥이나 발목이 아픈 아이들이 많다. 요즘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왜 요즘에 많아졌을까?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도장들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없는 도장들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발이 약하고 발목이 약하고 발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관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아셨어요? 어렸을 때 뭐 하고 노셨어요? 뛰어놀았죠. 그래서 어디서 놀아셨어요? 산에서 들로 뛰어놀았죠. 거기가 평지예요. 평지가 아니죠. 다 울퉁불퉁하고 뭐, 예. 그런 데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목이 안 빌려고 다리 근육에다 굉장히 힘을 많이 썼겠죠. 어렸을 때. 그래서 발목이 굉장히 튼튼하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그런 데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는 얘기죠. 태어나자마자 요람을 타고, 기어 다녀야 될 때 보행기 타고, 걸어 다녀야 될 때 유모차 타고,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 학원 다니느라고 차 타고 다니고, 학원에 가서 앉아 있고, 음. 그리고 요즘에 도로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다 평지지. 그다음에 집에서 뛰어요? 집에서 못 뛰죠. 예, 층간소음 때문에 뭐 뛰면 큰일 나요. 그렇죠? 막 티끌집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아이들의 그 시대가 현대병이죠, 현대병. 그래서 발달해야 될 그런 근육들 자체가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도장에 와갖고 줄넘기 한다고 잠깐 뛰었더니 발바닥 아프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설명한 게 그런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운동 안 하다 갑자기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알배기잖아요. 그쵸? 그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여태까지 운동을 해본 역사가 없는데 발달되지 않는 근육에다가 힘을 잠깐 쓰게 하니까 당연히 알배기듯이 아픈 거지. 그게 염증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병원에서 에? 발바닥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2주 쉬라고 병원에서 2주 쉬라고 하면 그게 근육이 발달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에서 어떻게 그죠?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의 발 근육들을 발달시킬 건지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해줘.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쉬라는 거는 당장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쉬라는 건데 이 아이는 커가면서 달리기 안 할 거냐고. 뛰지 않을 거냐고.
걷지 않을 거냐고. 그죠? 충분히 근육들을 발달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게끔 몸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2주 쉬라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입관할 때 저희 도장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의 몸을 분석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혹시,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그럴 때는 바로 체육관으로 전화 주시라고, 예,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과 상담할 때. 예, 미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근육 발달들을 정상적으로 근육 발달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아프다고 얘기하면 저희들한테 먼저 꼭 전화를 먼저 달라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컨셉이 이거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컨셉이 이거. 자,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분석을 하는 첫 번째가 이제 체질 분석이죠. 그래서 바른 자세 PPT 체형 분석 설문지가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예, 설문지예요. 그래서 꼭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입관을 오게 되면 무조건 받아놓으세요. 예, 이거는 그래서 당장 상담을 안 하더라도 꼭 받아놓으시고 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체형 분석 설문지니까 아이 몸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 몸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머리하고 어깨는, 우리가 정신화학 구조인데, 정신이라는 거는, 정신과 의사나, 그다음에 카운셀러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화학은 소화기 계통, 의사분들의 영역이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운동 지도자들의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기라고 그러고 화학을 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체형 분석 설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예,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그거 있습니다. 어, 이 체형 분석 설문지를 통해서 자 유형 1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경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형 2, 소화기 계통, 그다음에 유형 3이 그 근골격계, 그러니까 골반의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 예. 골반의 변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자율신경계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상.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아이들을 하는 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예,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심하신 분들이요. 몸 상태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죠. 근데 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1번, 2번으로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른 자세 로드맵으로 설명을 해준다. 네, 그래서 이 설명서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번 교육은 저기 예, 우주의 형성부터 가요. 우주의 형성부터가 그래서 우주의 형성이 과학적이로 이제 가장 뭐 저기 한 게 빅뱅이죠. 그래서 예, 빅뱅에 의해서 이게 우리
이거 하다 보면은 성경책에서는 저 어둠이 먼저죠. 어둠이 있다가 그죠.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게 좋더라 이게 빛이 있으라 그게 빅뱅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해서 동양 쪽으로 보면 그게 그 태극이 그래서 이제 그 빅뱅이 오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입자가 생성이 되죠. 입자가 생성이 돼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요 빨간 거는 저 양성자고 얘는 중성자인가 봐요. 플러스가 두 개 있는 게 이게 전자고. 근데 이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항상 달라붙으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자가 생성된 상태에서 달라붙어갖고 원자가 만들어지죠. 원자가. 예, 원자가 만들어져서 그 원자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별이 생성이 되고 그게 행성이 되는 거예요. 저 원자를 보면 우리 그 우주에서 보면 우리 지구도 하나의 원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구 핵이 있고 예. 거기에 그 전자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근본은 그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가 근본이죠. 원자가. 근데 이제 꼭 원자가 근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원자 밑에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쿼크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원래 이제 더 나누다 보니까 원자를 더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밑에 있던 입자까지 오는 건데 근데 이 입자들이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본은 근본이죠. 근데 이제 근본의 왕성이 원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전자예요. 전자. 그다음에 이거 코크라고 이제 이게 저 양성자하고 중성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그림하고 남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여자만 살 수 없죠.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남자만 살 수는 없어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세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입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예, 마이너스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 달라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선자하고 중선자가 있어야,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야, 붙어가지고 이세를 낳듯이, 그거를, 남자, 여자를, 붙여놓은 게, 그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가 완성체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세상에 있듯이 원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는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남자만 있는 세상, 여자만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네. 네, 그래서 어, 이 원자가 이제 이 원자가 이 그림인데 이게 완성체잖아요. 그죠? 이 완성체잖아요. 자, 이 완성체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완성체가 깨지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어? 남자가 없어져. 아니면 여자가 없어져. 그러면 이제 이 완성체가 자꾸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죠, 그죠? 예, 지구에 우리 인간 세상에 멸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큰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원자가 깨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도. 인간이 아니라 이 원자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자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원자폭탄이에요. 예? 엄청난 무시무시한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 자체가 완성체라고 보시면 되고 저게 그대로 예, 가져가야지. 그쵸?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원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 그다음에 이 전자가 항상 다니는 길로 이렇게 계속 여기를 돌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도 똑같고 마찬가지고 우주도 다 똑같고요. 예, 행성들이 도는 거나 예, 그런 게 도는 것들이 우주의 모든 그런 만사가 인간도 똑같고 예, 도는 길이 다 있어요. 각자가 가야 될 길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 교육할 때 한참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의 그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이 과학들도 동양 사상하고 다 똑같아요. 예. 서양 사상하고 동양 사상이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우주변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항상 가야 될 길들이 있다. 그걸 우리는 도라고 한다. 예, 사람도 가야 될 길대로 이렇게 계속 가야지. 그렇죠.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꼭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안 가니까 욕 먹는다 이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제 싸가지 없는 놈. 어?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그 우리가 이제 뭐 도리라고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야 될 길들을 그래서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합기도도 마찬가지고 도를 붙이는 것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권도 그러면은 발태자에다가 주목권자 주목하고 발이 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길을 배우는 거, 그 주먹하고 발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배우는 것이 태권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심사하는 게 뭐예요? 품새잖아요, 품새. 합기도도 마찬가지. 합할합자 기운기자에서 기운을 합해가지고 그 기운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신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힘을 탁 쓰고 던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어, 돌을 붙이는 거 뒤에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잖아. 반야, 바라밀 뭐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 저 너머 언덕으로 가라는 건데 거기는 그 지혜를 얻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왕생 그 저쪽 언덕을 얘기하는 그런 그 길들을 이제 알아내는 게 깨우침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서양에서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그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근본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동양으로 오면은 동양처라고 보면 그거를 양이라고 그러고 플러스를 양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음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음량으로 보잖아요. 사람의 앞면을 예, 양이고 뒷면은 음이고. 그래서 하늘, 땅, 하늘을 양이고 땅을 음이라고 그러고 해와 달, 그죠? 해와 달. 그다음에 낮과 밤, 예. 그다음에 밝음과 어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기와 혈, 그다음에 날숨과 들숨, 날숨을 양이고요. 들어 마시는 거를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양은 뭐냐면 음은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남자는 그래서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양이고 여자는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집 안에서. 그래서 음이에요. 자, 그다음에 혼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을 하늘로 가고 그죠? 백 몸뚱아리는 땅에 묻히잖아요. 그다음에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죠.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여름과 겨울, 예, 봄과 가을, 그다음에 앞면과 뒷면, 그다음에 내가 외면적인 거, 그다음에 내면적인 거. 모든 그 세상의 이치들을 음양으로 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 만상의 모든 만상의 우주 변화 원리, 콩이죠, 이제 콩. 여기서 뭐 나와요? 싸게 나옵니다. 자, 뿌리도 나오고 싹도 나오고 줄기도 생기고 그죠? 잎도 생기고 꽃도 생기겠죠, 꽃도. 꽃에 보였죠? 색깔도 있고 향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죠? 이 씨앗에서 나왔죠, 네, 씨앗에서. 됐습니다. 네, 네, 씨앗에서. 근데 이 씨앗을 딱 잘라보면 이게 다 들었어요? 없습니다. 네, 안 들어있죠.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네, 씨앗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무극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극, 무극. 이게 없을 무자 꼭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죠, 없다. 없다라고. 근데 진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씨앗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냐면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무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어둠이 있는 거죠. 지금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이제 세상이 밝아지니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걸 뭐요? 그다음에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싹이 돋는 거죠. 이게 이제 음양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얘가 양이 되는 거고 얘가 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씨앗에서 무국에서 음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극은 현상인 거죠. 현상. 현상계. 현상계. 응? 응? 다음 장 봅시다. 자, 씨앗에서 이렇게 네, 다 나왔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씨앗에서 나왔다. 씨앗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깊이 막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이렇게 무국이라 한다, 무국. 예, 그래서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 근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똑같아요. 이 무국을 인간한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어,
내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예,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안 만났을 때 아직 만나지 않았어. 근데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국 상태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만나서 그게 마음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예. 마음으로 만나서 그게 이제 마음으로 만나니까 거기에서 태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국 상태, 그러니까 근본 자체를 남자 여자로 보지만 아주 인간의 개체의 근본은 정자하고 난자죠. 거기에서 이제 태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치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무국에서 예, 태극이 이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씨앗에서 이제 뿌리하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나오는 거를 뿌리를 음이라고 위에 나오는 거를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낮을 뭐라고 그랬죠? 양을 낮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밤이라고 그랬고, 그죠? 얘가 하늘이고 얘가 땅이고, 예. 낮하고 밤이 만들어지면 이게 뭐예요? 얘는 두 개를 합치면 하루가 되죠. 하루. 예. 두 개 합치면 하루. 그 다음에 위에는 남자가 되고 여기는 예, 여자가 되고, 얘가 기가 되고 혈이 되고 혼이 되고 백이 되고, 예. 여기는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여기는 불이고 물이고, 예. 이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죠. 자, 거기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 기운들이 이 기운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죠. 이 태극을 보면. 예. 자, 그래서 양은 요렇게 돌아가고 음은 또 요렇게 돌아가요. 양이 지금 어디로 돌죠? 아래로. 오른쪽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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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왼쪽. 예, 음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자, 양을 아까 뭐라 그랬죠? 남자. 음을 여자. 그래서 남좌 좌측이니까 남자 여우가 있는 거예요. 여우. 여자는 우측. 세상 이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 이치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낼 때나 어른들한테 절을 할 때, 예, 공손히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요? 공손히 서 있을 때 배꼽 아래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대고 있죠. 겹쳐서. 그래서 남자는 어느 손이 위에 있어요? 왼손. 왼손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는 오른손이 오른. 위에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할 때, 예, 남자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절을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옷도 그렇죠, 옷도. 저 옷, 와이셔츠 보이세요? 네. 예. 어느 쪽이 위에 올라가요? 왼쪽. 왼쪽이 올라가요.
오른쪽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바지도. 근데 여자 옷들은 어때요? 여자 옷은 오른쪽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이. 근데 요즘에는, 어, 여자들도 왼쪽이 올라가 있는 옷을 입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남녀 그 공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예, 구분 없이 입게끔 나오는 거고요. 정장은 남성 정장, 여성 정장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다 남자 옷은 위에, 왼쪽이 위에 있고요. 여성 옷은 오른쪽이 다 위에 있어요. 그죠? 자, 예시장 들어갈 때 남자는 어느 쪽에 서요? 진짜. 외식장에서 오른쪽 아닌가? 오른쪽. 왼쪽에 서죠. 남자 여우니까. 자, 결혼한 지 오래되셔 버렸어요. 네. 자, 줄에 선생님 여기 서 있으면 남자가 이쪽에 서죠. 아, 네네네. 저 여자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남자 여우. 줄에 선생님. 그러니까 하객들이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남자 여우. 아까 절을 할 때 남자가 왼쪽이고 여자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그 상가집에 갈 때는 손을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산 사람과 살았을 때랑 죽었을 때랑 반대라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어, 죽었을 때도 그 정의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아, 산 네.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산 네. 사람 입장에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묘를 써요. 묘를 쓸 때 쌍묘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 할아버지 묘는 왼쪽이죠. 왼쪽이죠. 네네. 그다음에 할머니 묘는 오른쪽이고. 네네, 맞습니다. 예, 지방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낼 때 네. 지방을 두 개를 쓰면 왼쪽은 할아버지, 오른쪽은 할머니.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그 집안의 사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아, 영정사진 걸어놓을 때도 네. 왼쪽은 할아버지, 오른쪽은 할머니.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런 예법들이 어, 뭐 수천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음, 자연의 근본 이치가 그렇더라. 예, 그래서 이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예, 예법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그것들이 다 그렇게 네네. 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이쪽이 지금 양이 크죠? 네. 여기가 양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우리 공개로는 이거를 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이 커. 그러니까 양양양. 이쪽은 음이 크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음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음이 커.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음이 큰데 양이 시작이 되네. 이쪽은 양이 큰데 음이 시작이 되네. 그래서 곤곤감리. 그리기 쉽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양양 하니까 되게 더워요. 그죠?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 아이고 아이고 되게 춥죠. 네. 겨울이죠. 겨울. 여기는 겨울 추운데 양이 시작이 돼. 봄이죠. 봄. 여기는 가을. 서늘한 가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1년. 여기는 하루, 요거는 1년.
이거를 뭐 또 붙이면 아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점심, 여기는 저녁, 예. 여기는 밤, 아침, 점심, 저녁, 밤. 예. 자, 여기는 해 뜨는 동쪽이요. 여기는 남쪽이요. 여기는 서쪽이요. 여기는 북쪽이요. 예,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추나 추동, 뭐, 다 갖다 붙이죠. 뭐 다. 그래서, 무국에서부터, 예, 무국에서부터 태극, 그 다음에 우온 만상이, 우주 변화의 만상들이, 변화가, 여기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환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무국, 환극. 그래서 그렇게 우주 만상의 원리가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근본은, 모든 만상의 근본은 음과 양이다. 그죠? 음과 양. 우리 지금 아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동양 지금 철학으로 와서 지금 음양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네, 만상의 우주 변화의 근본은 음과 양이다. 음과 양.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네. 여자 우선, 음. 네, 여자 우선 오른쪽이 올라가고, 남자 우선 왼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지 말고 뒤로 돌아서 있어야죠. 이 옷들이 앞면이니까. 네네. 예. 본인들이 딱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예, 보시면 남자는 왼쪽이 위에 올라가 있고 여자는 오른쪽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옷들이. 근데 이거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옷이 이런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음과 양이 음과 양이 이제 근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음과 양의 근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파동요법? 예, 파동요법도 그 원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에 아까 우리가 지금 빛도 다 파동으로 가고 소리도 다 파동으로 가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몸의 치료적인 것도, 예, 그래서 파동요법들을 많이 써요. 모든 우주의 원리들이 파동으로 가니까. 자, 어떤 현상들이 이제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이고, 목이 아파. 목 디스크가 있어. 아, 요즘 뭐 컴퓨터를 너무 많이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프네. 예. 아니면, 아유, 허리가 요즘에 너무 아파. 아우,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몸을 좀 봤더니 골반이 좀 많이 틀어졌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골반이 많이 틀어졌다. 그래서 골반 교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한의원이나 교정원 가면 추나요법이나, 예, 골반 교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골반이 많이 틀어져 갖고 허리도 아프고, 예, 그다음에 목 어깨도 많이 아프다.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는 골반이 틀어져서 왔다고 그러죠, 이제. 골반이 틀어져서 왔어요. 근데 골반이 왜 틀어졌을까요, 오늘? 교정을 받고 왔는데.
교정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대. 근데 왜 그거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골반을 왜 틀어졌을까요? 왜? 물어보면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자세가 잘못, 그 정도로 많은 얘기하죠. 왜냐면 그런 거를 물어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데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골반 틀어져서 당신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다리가 막 저려오니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래.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왜 디스크 걸렸어요? 제가 왜 디스크에 걸렸어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죠. 왜냐면 지금 당장 아픈 원인이 디스크니까. 지금 당장 아팠는데 그 아픈 원인이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래. 그래서 원인이 디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야. 그래서 원인이 디스크야. 그럼 그거 치료해야지. 그래서 그걸 치료할 생각만 하지. 그 디스크가 왜 생겼어요를 음,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에 내가 아픈 다리가 아픈 원인에 디스크라는데 그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아픈 문제가 예, 원인이 디스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몸의 형태, 골반이 변이가 와서 내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반만 잡으면 되겠냐고 잡는 거죠. 근데 골반은 왜 틀어졌을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걸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예, 자세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골반을 내가 교정을 했어요. 잘못돼서. 근데 이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가 맨날 옆으로 자니까.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올려서 자잖아요. 그럼 올린 쪽 다리가 후하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골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교정을 받고 왔어. 교정 딱 받았을 때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맞춰놨죠? 근데 집에 와서 옆으로 딱 자는 순간에 다시 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골반 교정을 해야 돼요.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자세를 잡는. 그렇죠? 자세를 잡아줘야죠. 자세를. 근데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왜 하고 있을까요? 저걸 안 하면 옆으로 앉으면 골반이 안 틀어질 건데, 그죠? 네. 근데 왜 저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게 편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자면 되게 편해요. 근데 똑바로 누워서 자잖아요. 허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예요. 저게 편해요. 그러면 자세를 교정하려면 다른 자세를 취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지. 네. 그게 자세 교정인 거예요. 그게 자세 교정. 그러면 저런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것도 원인이 있으니까 저럴 거 아니냐고. 네. 원인이 뭐예요? 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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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와요? 지와 혈. 이거를 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바른 자세 PPT, 체형 분석 설문지. 음,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서양의 우주 형성의 그 원리를 받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더라. 근본
원리가 원자가 있는 원자가. 근데 우리 동양 철학으로 오니까 그게 음양이더라 이거지. 음과 양이더라 근본 원리. 모든 만상의 우주 변화 원리가 음양에서 시작되더라. 현상기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예, 기와 혈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음양이니까. 저게 음이고 양이에요. 이게 또 음양이에요. 음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음양이 근본이니까, 음양이 근본이니까, 이 기와 혈이 근본인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가 만들어지니까, 뭐가 밸런스가 깨져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골격의 형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질환과 질병,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자세 교정. 그래서 골반 틀어져서 왔어요. 뭐 골반 좀 교정해 뭐 해주세요.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드는 거는 자세 문제고 예, 이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의 문제고,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세의 문제는 근본, 네, 기혈의 문제니까, 거기서부터 잡아가야 될 문제니까, 골반 틀어져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그 우주 형성,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의 음양 사상을 약간 건든 이유가,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모든 근본은 음양에서 시작된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몸의 모든 문제도 음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스크 문제 설명드렸어요. 네. 디스크 삐져나오는 게 이게 현상이 아니다. 그죠? 이건 현상이죠. 그죠? 아픈 게 현상이고 원인은 디스크 탈출인데 디스크를 탈출시키는 건 뭐냐면 위아래에서 강하게 누르는 힘이죠.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왔느냐? 네.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만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수술이거든요. 시술은 여기다가 주사 놔가지고 약을 뿌려서 염증을 제거시키는 게 시술이고 이걸 잘라내는 것들은 수술이죠. 근데 뭐예요? 이 원인. 근본 원인은 제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또 재발하죠. 원인을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쪽까지를 아주 예, 근본적인 우리가 얘기했던 원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그 공부예요. 원인을 아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몸의 근본 음과 양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네. 여기까지 왔어. 자, 양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음을 땅. 땅. 그렇죠. 하늘, 땅. 네, 하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우리가 살아있으려니까 우리 몸의 근본이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가 돼 있- 그래서 천지인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천지인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지. 우리가 예, 원자가 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하고 거기 커피하고 양성자 중성자 요게 잘 잘 합쳐져서 잘 돌아가야지만이 원자가 아주 건강한 거죠, 그죠? 그게 뭐 우리 건물이 됐든 하여튼 생명체가 됐든
모든 물질들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늘, 땅, 사람 요게 아주 잘 돌아가야 예, 건강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엽전 썼잖아요. 엽전. 네, 엽전도 똑같은 거예요. 엽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여기 네모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동그란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온, 방, 이게 각이거든요. 이게 온방각이에요, 온방각.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게 천이에요. 하늘을 뜻하는 거고 땅은 네모나다고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이게 땅이에요. 땅. 요 세모는 뭐냐 하면 자, 또 이렇게 네모이잖아요, 네모. 이 네모를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세모가 되죠, 그죠? 네, 하나하나 하나의 세모가 있어요. 근데 자, 하늘하고 땅 사이에 이 세모가 있는데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머리를 심고 머리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머리를 하늘에 들고 있는 사람이 뭐야? 사람. 머리를 땅에다 심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식물. 음, 예. 그다음에 머리를 옆으로 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동물. 예. 머리를 또 옆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물속에, 물고기.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물속에 물고기. 아,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각이에요, 온방각.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엽전 안에. 근데 그 무술의 원류를 공부하다 보면 온방각 얘기가 다 나오는 게 그게 천지인이에요. 이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그 모든 그 물질의 근본 원리는 원자잖아요. 그 원자처럼 예, 우리 천지인 자체가 그 원자처럼 예, 완벽하게 이 돌아가는 게 만들어져야 우리 몸의 근본이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려면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뭐야? 건강. 운동을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건강이죠. 근데 자 우리는 운동을 가리키는 지도하는 지도자야. 그러면 내가 우리 도장에 나한테 운동을 배우러 오는 예? 수련생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어디서부터 몸의 어느 부위에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거냐는 얘기. 그냥 태권도의 기술만 내가 품새만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가 건강해지나요? 우리 이제 차 앞에서 봤잖아요. 아이들이 성격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예? 운동을 배우려는 목적도 다르고 얘가 뚱뚱한 아이도 있고 홀쭉한 아이도 있고 그쵸 허약한 아이도 있고 체력이 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고 다 다른데 음,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은 기술을 가리키면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해지냐는 얘기. 그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약한 아이가 있는데 내가 오늘 하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열 바퀴를 뛰라고 했더니 열 바퀴를 뛰는 아이가 있고 못 뛰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열 바퀴를 뛰고 나서 더 뛰어요 하는 아이도 있고 어? 열 바퀴 뛰고 나서 막 그만 뛰어요 이런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시키면 예, 상해를 입는 아이도 있겠죠.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해내야 된다. 분석. 그래서부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왜 이 아이가 몸이 약한지를 벌써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운동을 가르쳐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홍보하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야 다른 도장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자, 예? 우리 저기 도장을 안 하시니까. 그쵸? 자, 아이들 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가리키는 도장하고, 정말 태권도를 잘 가리키는 도장하고, 어디를 보내고 싶으세요? 태권도를 정말 잘 가리킨다고 소문난 태권도장. 네. 아이들 몸을 분석을 해갖고, 그 분석된 데이터에 맞춰서, 아이들 몸에 맞춰서 운동 상의 없이 가리키는 태권도장. 네. 두 번째로 두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부모들이 다 거기를 선택한다는 얘기. 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만 가리키면, 기술만 가리키면, 그 기술만 잘 가리키면 잘 가리키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어, 해야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 그게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은 살아남는 놈만 가는 거요. 1등만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저기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 체육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네,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체육, 국민 체육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대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은 숨 쉬는 거. 아까 천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네. 공기, 태양. 공기가 있죠, 공기. 네. 그거를 코를 통해서 들어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땅에는 곡식, 음식이 있죠. 곡식, 음식. 그 입을 통해서 먹는 거. 자, 요게 근본이죠. 자, 그러니까 음량이니까. 자, 음은 땅을 얘기했고, 양은 하늘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내가 공기를 통해서, 그렇죠. 양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죠. 음의 기운.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들여요. 누가? 사람이. 그래서 천지인이 소통이 잘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숨만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그렇죠. 죽죠. 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내가 딱 끊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야. 예. 그렇죠. 땅의 기운을 딱 끊는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코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호흡기계라고 그러죠. 호흡기계. 호흡기계라고 그러고 자,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은 소화기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거를 우리는 호흡기계,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를 소화시킨다. 소화시킨다. 그래서 소화기계. 그래서 호흡기계로 들어오는 산소, 소화기계로 들어오는 영양소, 요게 이제 심혈관계를 통해서 우리 심장을 거쳐가지고 딱 짜주면 예, 동맥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의 모든 세포에다가
골고루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주죠. 네,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주죠. 그러면 세포가 그죠?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세포가 확실하게 막 활동을 하겠죠. 자, 근데 이 세포가 그냥 세포가 이게 우리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 네, 자동차 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엔진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기름이 있어야 돼, 휘발유. 휘발유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휘발유만 있으면 안 돌아가요. 음, 얘도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그래서 자, 휘발유는 모터로 들어가지만 공기는 우리가 공기 양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엑셀레이터. 네. 네, 엑셀레이터하고 공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 이렇게 하고 폭발을 이렇게 해서 엔진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음. 그 엔진이 막 돌아가면 엔진이 휘발유하고 공기가 폭발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고 나면 차 뒤에 부산물이 뭐 뿅뿅뿅 나오죠?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배기가스. 배기가스. 이게 환경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예,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요즘에 뭐 탄소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친환경 연료를 막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구 환경을 굉장히 망가뜨리니까는 지금 예?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38도, 39도까지 올라갔죠.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최고로 높은 기온이 33도였어요. 그래서 막 저기 대구가 막 엄청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뭐 34도, 6도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때는 33도가 있죠. 요즘에는 뭐 인천도 뭐 올해 그래서 그 정도로 환경 파괴들을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뭘 하냐면 자동차의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세포 안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하고 영양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막 일을 해요. 이렇게 엔진 돌아가듯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부산물이 나오겠죠. 네.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막 사용하다 나면 부산물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예, 황산, 황산화? 네.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구의 환경이 나빠지듯이 이 세포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핵에 DNA라고 있어요. DNA.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핵에 우리 환경이 나빠지듯이 핵이 나빠지면 이 DNA 정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세포가 정상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세포가 아니죠. 그럼 무슨 세포예요? 이런 세포를 암.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암세포가 많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좋은 걸 해야죠. 좋은 거. 네. 예, 좋은 거. 그래서 산소가 아주 좋은 산소는 어디에 가면 있어요? 산했습니다.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예. 편백나무, 네. 편백나무 숲에 가면 아주 맑은 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피톤치드. 그래서 우리가 피톤치드 베개, 그뭐 피톤치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가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향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베개가 피천티드 베개라고. 그다음에 여기 암 환자들이 거기 그 숲에 굉장히 많죠. 음. TV에서도 나오고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요. 거기 암 환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호흡하고 누워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좋은 산소들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영양소도 좋은 영양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도록이면 저기 가공식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지 마라. 그죠? 그다음에 뭐 편의점 음식, 도시락 이런 게 이제 첨가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그 저 엔진에 저기 뭐야 고급 휘발유만 넣지 말고, 내 몸에도 좀 피톤치드 예? 예. 자, 그래서 내 몸이 어 조직 기관 계통들을 다 이루면서 어 내 몸이 안 좋아지는 환경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것들이. 자,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신경계, 그래서 호흡기계가 신경계를 만들어내고 신경계를 작동하는 거예요. 호흡기가 신경계를 작동하게 만들고, 그 신경계는 신경계의 중심을 우리가 뇌라고 그러는 거고, 그 뇌를 우리는 이 계통을 우리는 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하늘에서부터 공기, 호흡기, 신경계, 이 계통을 우리는 기라고 그래요. 자, 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자, 네, 우리 몸에 산소가 안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맞죠? 자, 그다음에 땅에서 오는 곡식, 그 소화 흡수 계통을 거쳐서 심장을 거쳐서 세포까지 이루고 가는 거를 우리는 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공기를 내 몸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을 기라고 그러는 거고, 땅에 있는 곡식,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것을 혈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와 혈이, 자, 산소와 영양소야.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모든 세포에 갖다 주려면. 네. 그래서 기혈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이해 가셨죠? 네. 산소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세포에 골고루 충분히 갖다 주는 거. 그게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혈순환이 아주 잘 되니까 거꾸로 혈기가 왕성해진다. 그러면 그게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되면 혈기가 왕성해서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은 뭐야? 뭐가 어땠다는 얘기죠? 기혈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음양의 기운이 우리는 기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음양의 기운이 기혈인데 음양이 기혈이에요. 그게 네. 내 몸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어딘가가 막혀 있고, 그래서 뭐 기혈이 막혀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네. 막혀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만들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몸이라 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 뇌와 몸을
몸과 마음을 이어주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지금 내 몸에서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 네. 정보를 막 교환을 해야 돼. 네. 그거를 우리는 신경계. 그걸 이어주고 있는 것들이 신경계예요. 자, 이 신경도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다녀야 되겠죠. 네. 예, 예.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다니려면 그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거다 여러 개 여러 뭐 여러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면 뭐예요? 엄마들이 뭐라 그래? 이런 아이들 보면 야 허리 좀 펴. 등 어깨 좀 쫙 벌리고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신경의 흐름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신경이 음, 작동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기혈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자세가 신경의 흐름, 신경을 작동하는 몸과 마음을 예? 제대로 컨트롤해주고 있는, 연결해주고 있는 신경 자체가 무뎌져 버리기 때문에 기혈 순환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약해지고 병이 생긴 거죠. 자, 봐. 자, 기와 혈, 산소하고 영양소가 막혀버렸어.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합니다. 안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 자세들이 뭐냐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음,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바른 자세, 자세 좀 바르게 해라. 이런 데다 막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김수정 원장님,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바른 자세를 하려면 그 바른 자세 하라고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혼내잖아요. 아이들. 예. 그때 절대 혼내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이 아이는 그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무너져서? 기와 혈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게 작동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바른 자세만 취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 몸의 어느 부위를 다스려야, 어, 기와 혈의 근본 자체를 건들 수 있느냐. 예? 내 몸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도장에 들어왔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건강해질 건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기가 이 뒷목이에요, 뒷목. 이 뒷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신경의 시작이 어디서 나와요? 모든 신경의 시작은 뒷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뒷목. 여기서. 모든 신경의 시작은 뒷목에서 시작이 돼요. 자, 여기 이 문제. 그래서 기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문제를 뒷목에서 만들어낸다. 자, 두 번째. 혈은, 혈은 뒷심에서 만든다, 뒷심에서. 이부의, 이게 혈이에요. 혈은, 뒷심부에.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양, 얘를 음, 음량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모든 우주 변화의 원리에
근본이죠, 근본. 근본. 서양 철학에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동양에서는 음이냐, 양이냐. 근본 이에, 근본 이에 뭐가 있어요? 근본 이에 근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네. 몸의 근본이라고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뒷목과 뒷심에서 시작된다. 내 몸의 모든 문제는 뒷목과 뒷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근본을 찾으려고, 예, 그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어, 양성자, 중성자, 예, 쿼터에다가 전자, 뭐, 같이 갖고 와서, 내 몸의 근본. 왜냐면, 자, 음양을, 모든 걸 다 나눴잖아요.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게 근본이잖아요. 그 네. 바뀔 수가 없죠. 내 몸의 뒷목과 뒷심을 바꿀 수 없어요. 저게 근본이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근본에서 시작된다. 아셨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근본 자체가 왜 근본인지를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요. 앞에는 잠깐만 자 기와 혈 그래서 기혈 우리 몸의 생명력은 기와 혈의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못하면 생리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가 먼저 움직이면 혈이 따라 돌고 기가 안 돌면 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신체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이거 이해하셨고 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있다. 예, 첫 번째가 숨 쉬는 거, 예, 먹는 거. 두 번째가 숨 쉬는 거. 그죠? 그래서 음양, 음양.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이거 없으면 죽어요, 바로. 뭐죠? 호흡, 예, 신체 장기 중에 심장. 예,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네. 뇌. 예, 아, 네. 예, 뇌. 예. 그래서 이거를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 먹는 거는 소화기계 심혈관계로 이어져서 심장에서 이게 음이라고 그랬고 이게 몸이라고 그랬고 얘가 혈이라고 그랬다 이거를 자, 숨 쉬는 거는 호흡기계 신경계로 이어지고 이거를 어, 뇌가 대표하고 있고요 여기는 심장이 대표하고 뇌가 대표하고 있고 이걸 양이라고 그랬고 마음이라고 했고 얘가 기라고도 했다 그죠? 그래서 심장과 뇌가 있고요. 심장은 오장육부 소화기계를 대표하는 장기고요. 그다음에 뇌는 우리 신경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심장과 뇌를 이어주고 있는 게 신경이다. 신경. 예. 그러면 자, 음과 양이 있고 그다음에 천지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하늘에서 온 기운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늘이죠. 얘는 땅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기를 받아들였으니까 얘가 땅이잖아요. 얘가 하늘이고 얘가 땅이죠. 얘가 잇고 있는 게 얘가 인이에요.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인. 이게 신경계.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요 신경계 혈하고, 그 다음에 기가 뒷목과 뒷심, 왜 뒷목과 뒷심인지, 예, 뒷목과 뒷심인지를 다음 주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이제 몸에 대해서 이게 완전 근본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안 좋아지는 것도 뭐예요? 자세가 왜 안 좋아져요? 뒷목하고 뒷심 때문에. 그죠?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거예요? 뒷심, 뒷목하고 뒷심. 뒷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음양에서 시작하는 거야. 근본이니까. 네. 더 이상의 근본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즘에 눈이 좀 흐려져서 눈이 막 좀 침침해. 뭐의 문제예요? 뒷목과 뒷심. 그렇죠. 뒷목과 뒷심의 문제. 우리가 병원 가면 노안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20대, 30대도 좀 눈 흐리다고 가면 노안이라고 그래요. 70대도 가도 노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근본에서 시작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동을 가리키든 사람들을 관리를 하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전혀 분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증상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뒷목과 뒷심. 저 음양. 뒷목과 뒷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니까. 네. 그래서 운동을 가르칠 때,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 뒷목과 뒷심에 관련된 거기를 풀어주는 운동,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들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몸이 허약한 아이들은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매개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이론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배웠는데 써먹냐 안 써먹냐요. 안 써먹으면 썩은 지식이고 써먹으면 산지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잠시 단기 기억이에요, 이게. 단기 기억.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체크를 해서 왜 아픈지를 자꾸 여기에 맞춰서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단기 기억에 있다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져요. 그럼 이게 완전히 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안 써먹었잖아요.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3개월 동안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되뇌야 돼요. 설명하고. 그리고 영상 다 드리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저기 대전에 있는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줬더니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을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거야. 운동 가르치면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막 기지개 쫙 펴고 몸 돌리고 예? 잡아 당겨서 승모근 스트레칭하고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막 가르치면서 니네 지금 이 운동이 왜 하는 줄 알아? 지금 뭐 풀고 있는 거예요? 뒷목에 걸려있는 운동들을 다 지금 스트레칭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뒷목을 풀어주는 운동이. 그래서 뒷목에 관련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지도하면서, 이런 운동을 가리키면서 이 운동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도, 어?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동작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효과들을 받아 보니까,
운동의 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배우고 있다라는 굉장한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예,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서 나와야 돼. 아이들 운동 가르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입에서 자꾸 나오게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뒤에 부분들은 여기만 나가면 나머지들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할 때는 그 설문지 받은 내용들 가지고 그 실전 이제 내서 어떻게 그 상담을 하고 그걸 막 설명하다 보면 몸이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 교육할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교육보다는 굉장히 짧을 텐데 몸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에다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어 27명인데 네 분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원래 저기 첫 교시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한 10명 이상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있습니다. 저 수련생 중에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크론병이라고 예? 크론병이라고 네. 네. 소장 뭐 대장 항문 쪽에 뭐 설사하고 뭐 그런 거라더라고요. 이 불치병이라 그러던데 네. 제가 마치고 매일 배에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애가 좀 활기차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눌러만 줘도 될까요? 크롬? 크론병이라고. 크론? 예, 크론. 아, 크론. 예. 어, 아이들 몇 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3살입니다. 주기적으로 병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소화기 계통이잖아요. 예, 소화기 계통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뒷목하고 뒷심. 예, 그래서 지금 소화기니까 그 흉추 11번, 12번 마지막 늑골 있는 부위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지금 뒷심 중에서도 가장 아랫부분, 예, 예. 뒷심 부분 중에 아랫부분. 거기하고, 그러니까 뒷심 전체가 아마 거기가 다 아플 거예요. 예, 아픈데 처음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가라앉으면 예.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지금 음. 덜하다는 거는 지금 장기 기능들이 지금 그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눌렀을 때 엄청 처음엔 아파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쪽하고 마지막 늑골뼈를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밀어 올리듯이 예. 그 부위도 한번 보세요. 어. 늑골뼈. 그 다음에 그 기립근, 예. 흉쇄장근, 예, 예. 예, 기립근 안쪽에 있는 흉쇄장근, 그러니까 약간 5cm 떨어져 있는 부위, 예, 예. 예, 거기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어깨,
예. 어깨가 그냥 뒷목도 한번 만져보셨어요? 아니, 지금 배만 눌러주고 있고, 지금 폼 눌러가지고, 네, 애들 거기 목하고 등하고 허리하고 꼬리뼈 있는데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지금 음, 그래가지고. 후두골을 예, 후두골을 이게 손가락으로 예, 이렇게 다 눌러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예, 예. 후두골 라인을. 그래서 통증이 그 얼마나 나타나는지 어, 그거 보시고 거기를 만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예. 면역력이 너무 과하거나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보편적으로는 예,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보거든요. 예, 예. 자주 그러니까 아픕니다.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이쪽 병들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내 몸이 너무 약해 겉으로 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소장 대장이 안 좋으니까 예,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몸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 내 몸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요 위쪽 뒷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약해. 그래서 내가 면역력이 필요해. 이러면 면역력 과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못 써요, 그걸. 아, 근데 우리는 푸는 건 똑같아. 면역력이 과다든 면역력 저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예, 음. 그래서 뒷목하고 어깨 위에 있잖아요. 견정혈 쪽. 예, 거기랑 같이 한번 견정, 예, 예, 뒷목. 예, 예. 이쪽, 예, 예. 거기도 한번 이렇게 위에서 눌러보세요. 위에서. 아, 위에서 알겠습니다. 아래로. 뒷목하고, 그냥. 우리 지금 거기 그, 뒷목이, 아까 그림 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깨 타고 이렇게, 예, 예, 거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 라인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아, 승모근 그림,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림 예, 그려진 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뒷목 그림 그려진 대로.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약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콩볼 같은 거, 폼롤러 말고 땅콩볼, 예, 땅콩볼. 예, 예. 예, 그거 여기다 넣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체육관이니까 체육관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밀고 거기 이렇게 누워 좀 있으라고 그러세요. 거기다 아, 대고. 그 대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돼요. 예. 예, 그래서 경추 7번, 7번 그다음에 흉추 1, 2번 뭐 이런 데다 대놓고 누워 있으면 그쪽 승모근 자체가 풀리니까 거기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폼롤러 반쪽짜리도 있던데 그거 가지고 하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요? 이게 할 때. 아마 공 대도 그냥 거기 엉덩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예. 강도를 높이려면 엉덩이를 올리면 돼요. 음. 강도를 높이려면. 그 처음에 너무 아파했는데 지금은 뭐 별 그거 없더라고요. 음. 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는 운동, 트는 운동, 몸 트는 운동, 뒷심을 이렇게 예, 자꾸 예. 꽉처럼 꽉게끔. 예. 그렇게 돌리는 운동 하시고 불신 운동 많이 시키고. 그 지금 뭐 그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힘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애가. 음, 이 때리면 때린 힘이 다 처음하고 지금하고 완전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은. 음. 그러면 지금 많이 좋아지셨으면 예. 앞으로 이렇게 약간 숙인 상태에서 거기 뒷심을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예, 딱딱딱 두드려 알겠습니다. 보시면 배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또 체크해 보시고. 예, 처음 체크했는데 많이 울렸는데 내일 음. 체크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하고 약간 이게 그 뒷목은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만. 아는 예?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엄마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 그럼요. 부모님들이 다 예. 좋아하죠. 뭐 이 신경을 많이 쓰시냐면서 애가 다라 그렇다면서 그랬죠. 그래서 아이고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야 돼. 예 소문이 나야 되는데 참.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그래서 너무 막 그 한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예. 예,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사람이. 하루에 같이 이렇게 매일 체조는 매일 하고 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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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똑같이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내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뭐 이런 것 좀 시켰다. 그리고 이제 음. 자꾸 이렇게 좋아져 가고 있는 것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까. 왜냐하면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좀 몸이 바뀌니까 활기차지고 웃는 모습도 많아지고 화내거나 짜증내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부모들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가 되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데 너무 도장에서는 치료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아니 운동 쪽으로 포인트는 그거니까요. 예. 예. 너무 치료 쪽으로 가면 환자만 와요. 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이 먹어서 예, 알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리고 이제 이 가는 거 이게 척도골 문질러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게 그냥 꼭 누르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안 문지르고. 주먹 쥐어서 비비세요. 근데 애기가 너무 아, 아파해가지고요. 너무 아프면 그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문지르면 예. 그것도 아파요. 아파요? 예. 그러면 누르세요. 예, 그러니까 눌러주니까 애기 괜찮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도 뭐 살살하는가 이렇게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 음. 거기 누르시고 예. 풍지열 누르셔야 돼. 풍지. 아, 저 크게 여기 누르고 여기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까? 저 크게 보여요? 예. 저 크게 보이냐고 화면에. 잠깐만요. 아니, 그게 잘 보입니다. 예. 그 예, 뒤에 예, 풍지열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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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뒤통. 거기 예.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어야 돼요. 아, 행돌기. 아, 예. 행돌기. 그다음에 풍지열 따라서 쭉 내려오면 예, 승모근 TP 1번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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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어, 그러니까 승모근도 좀 풀어주시고 여기 그냥 아이라면서요. 아파한다며. 예. 그러면 여기 그냥 살살살 비벼주시고 어, 네, 여기 위에 그 다음에 풍지열 누르고 축두근 풀어주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또 풀어줘야 돼요. 이를 많이 갈았으니까 교근이 예,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예. 뺨 아, 교근. 그래서, 예, 예, 예. 아, 그거는 이빨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angak, 예,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아, angak이 좀 자라나면서 턱관절 디스크 오고 예, angak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크면 애들 그거 치과 가면 angak 수술하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면 그런 거 다 예방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야간 수강료 내시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 편히 쉬십시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